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송영길 후보 선대위 대변인 오기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바로 한강 프로젝트 송영길 후보의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바로 후보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동 홍익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의원님 오셨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한강은 서울의 중심입니다. 서울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며 천만 서울 시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도로와 교량, 강변, 공원이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한강 역사는 그래서 서울의 역사입니다. 성장 일변도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도로 지천이던 한강변의 모습은 시민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자연공원, 생태 공간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변화 시대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유연하고 더 다이나믹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도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는 더 과감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를 지화하고 한강에 3개의 보행 전용교를 설치하는 바로 한강 프로젝트는 그래서 시민을 위한 도전이고 한강을 시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주는 그랜드 플랜입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 지하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는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도심 고속화 도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 왕복 8차선을 지하화해서 막힘없이 달리는 고속화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지하화로 생겨나는 강변북로 부지 29만 평과 올림픽 대로 부지 56만 평 등 총 85만 평의 부지는 신호등이 있는 4차선 교차로와 친환경 보행길, 시민공원,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둘째, 한강에 보행 전용교를 건설하겠습니다. 한강에는 총 31개의 교량이 있지만 선유도 연결 구간과 광진교만 보행자를 배려한 교량입니다. 선유도 보행로를 한강 북단까지 연결하여 선유도 공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인근 홍대 당인문화창작발전소 등과 연계하여 관광 여가 루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용산공원에서 현충원까지 동작대교 하부에 조성하는 보행 전용교는 우리 시민들이 한강의 석양을 즐기는 최고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잠수교도 시민을 위한 보행 전용교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에코 브릿지 페스티벌, 한강 다리 축제, 서울 시민 걷기 대회 등 프랑스 파리시가 세느강 주변 도로를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시민들을 즐기게 한 파리 플라주와 같은 이벤트를 연중 벌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바로 한강 프로젝트로 서울 시민 누구나 장벽 없이 한강을 만나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한강을 넘나드는 상상을 해봅니다. 지하 한강변 도심화 고속도로는 효과적인 서울 통합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은 6조 3천억으로 추정되고 올림픽대로 지하화 비용은 8조 6천억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선유도 보행교와 동작 보행교, 잠수교 보행 전용교 전에는 2,500억 상당의 비용이 추정됩니다. 총 15조 1,500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수도 서울 교통 문제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5대5로 분담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고 제가 이번 시장된다면 재선을 목표로 뛰기 때문에 7년 사업으로 추진하면 연간 소요 예산은 1.2조 원이 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과 기재부 훈령에는 교통시설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면제 사유를 적시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만 하더라도 도로, 철도 인프라, 광역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17조 원이 투여되는 12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한강 수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2,600만 수도권 시도민들이 이용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도심 고속화 도로의 기능 회복, 그리고 수도 서울 1,000만 시민들이 점증하는 여가 욕구, 건강한 삶, 녹색 휴식 공간 필요성을 감안하면 연간 소요 예산 1.2조 원에는 미래에 대한 가성비가 높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바로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바로 한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공약 발표 때 시민 참여형 공공개발로 환수한 이익을 서울 시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령마을 공공개발로 총 27조 원 중에 시민목 이외의 이러한 사업으로 투자될 개발 이익을 투입해서 추진 사업의 재정 의존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6조 4천억의 세계 잉여금이 남아 있는데 이는 바로 한강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시비와 비교할 만한 수치입니다. 한강 프로젝트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를 사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신규로 생기는 도로 부지 85만 평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로 환경 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한강은 대한민국의 젖줄입니다.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도 성장 산업 사회는 가고 문화와 자연환경, 개인의 취향과 행복이 우선시되는 새로운 미래 사회로 전환기에 85만 평이나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녹색 성장, 혁신 성장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고속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한강 곳곳에 보행 전용교를 설치하여 서울 시민 누구나 장벽 없이 한강을 찾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한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서울 시민과 함께 일어나갈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저쪽에. 이 판넬은 그 강변북로 28km, 28.3km 들어가는 지하화 대상을 이런 지하화하면 지금 사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가 시속 33k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고속화 기능을 상실하고 시속 33km면은 사실상 이게 그 웬만한 그 자동차의 그 기능 고속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간의 낭비와 이런 그 CO2 발생하는 양 같은 걸 계산하고 그런다면 그걸 보고시키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39km 구간인데 여기가 이제 올림픽대로 구간입니다. 사실 올림픽대로나 이 강변북로가 있다 보니까 이 옹색하게 시민들이 그 굴다리를 통해서 겨우 한강을 접근하고 있는데 이 한강이라는 게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두 가지에 놀란다 그럽니다. 이 세느강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한강과 동시에 한강에 아무것도 없는
저 중요한 자연 인프라가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두 가지에 놀란다는데 바로 한강 프로젝트로 우리 1,000만 시민과 우리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정말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공약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세계 교량 어느 쪽에 설치할지가 지도로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선유도는 올림픽 배관 쪽에서는 연결되어 있는데 강변 중로 쪽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추가로 선유 보행을 연결해서 빨간색으로 3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선유 보행. 동작표는 이 하부 공간에 보행 전용 하부 도로로 있는 거량 밑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잠수 보행점이 있는데 있는 다리를 있는 다리 단점이 올리니까 이렇게 차를 용어나 보행 전용 이렇게 세개 다리를 보행 전용도로 저장으로 원래 하나 더 질문드리려고 아무래도 국민들과 정부가 접촉하는 것도 주요 도로이건 해설이잖아요. 지하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한 있는 상태에서 지하로 요즘에 건설 기법이 엄청 발전돼서요. 그 있는 상태에서 지하로 파면 됩니다. 아니 GTX도 지금 만드는 판에 이걸 못 공법이 예. 마치 이게 수술도 이렇게 조금 쪄서 안에 수술하는 것처럼 입구 출구를 봐서 지하 공간에서 터널 공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원님 어제 강북 관련해서 발언하셨던 거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인프라에 대한 차별, 인프라를 보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보완해요? 지하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지하철 역사 3군데가 교차되는 지점이 강남이나 서초는 64% 정도 수준입니다. 이 지하철 3개 노선 이상이 교차되는 역의 숫자가 인프라가 한 60 몇 프로 정도 되는데 우리 강북이나 노도광이라 말하는 노원, 강북, 도봉 이쪽은 한 14% 정도로 대단히 인프라가 취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 때 2차 철도망 계획을 통해서 강북 횡단선을 비롯해서 신강북선을 비롯한 이러한 촘촘한 지하철망을 연결하겠다는 게 그것을 저는 보완해서 SRT 같은 경우도 연결해서 창동까지 연결되도록 만들어내고 지하철 1, 4호선을 지하화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신강북선, 강북횡단선에서 신강북선을 만들고 우이동에서 신설까지 되는 것을 방학까지 연장하는 이러한 문제 등을 총 포함해서 강북 어디도 역세권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얘기하려고 하시다가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측면, 상대적으로 지하철 인프라가 빈약한 점을 지적하고 지하철 인프라 보강을 말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불균형에 대한 강북 지역의 특히 불균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그걸 이제 후보님 이야기하시는 과정에서 표현이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국힘 측에서는 그 발언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그런 말할 것보다는 실제로 강북의 인프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가 강북에 대한 그런 촘촘함은 사실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진 2차 철도망 계획이잖아요. 그런 점을 보완 발전시키는 데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오늘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오늘 제가 국회의원도 이제 국회의원도 그만뒀는데 이제 서울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는 우리 오세훈 후보께서 그동안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세빛 둥둥섬,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한강 발전에 대한 나름대로 구상을 하시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삼선 시장을 하셨잖아요.
물론 중간에 뭐 보궐도 있고 했지만 저는 초선 딱 4년 인천시장을 했지만 부도위기에 인천을 구하고 인천을 회색 도시에서 최첨단 도시로 글로벌 도시로 전환시켜내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자부합니다. 세계 최대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치를 통해 세계 최대의 삼성 바이오 시밀러 제약업체를 송도에 만들어서 모더나도 지금 위탁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뉴욕 주립대, 겐트대, 유타대, 조지 메이슨대, FIT 5개 글로벌 대학 3,500명의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고 체딕 스쿨을 오픈해서 현재 다니고 있고 세계 녹색 기후기금과 하나금융타운, 스태치팩 코리아, 보잉사, BMW 박근혜 정부 때 FDI, 포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의 50%를 제가 인천시장 때 확보를 해냈습니다. 성과를. 불과 4년 만에 부도 위기에 인천을 구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다 짓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을 다 완공시켜냈습니다. 이 성과에 비해서 과연 오세훈 시장 3선 동안 용산 하다가 실패를 했고 용산 참사를 발생시켰고 무상급식 안 주겠다고 스마다 주민투표로 그만 시장을 그만뒀고 세빛둥둥성, 한강 르네상스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지 묻고 싶고요. 실제로 저는 이 프로젝트야말로 8년 정도의 기간을 잡아서 여러 가지 개발력을 환수해 서울의 근본적인 도시의 어떤 기능과 이거를 바꿔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누구시죠? 네? 예. 현안 관련 질문인데 예. 한덕수 총리 오늘 그 이야기 잘 하게 됐고요. 아, 네네. 예, 한강 프로젝트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